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지난 17일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규제 지역에 편입이 안 된 지역들이 이제 또다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최고가를 갱신한다던가 실거래 가격을 또는 호가를 높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매물 자체도 지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에 따라서 파주 지역 이외에 이제 동두천 지역이라든가 비규제 지역들 중에 경기도권에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까지도 지금 매물이 없어지는 현상,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 호가를 높이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천안시라든가 또는 논산시라든가 공주시가 규제지역으로 한꺼번에 묶이게 되면서 이 외곽 지역의 풍선 효과로 따른 그런 아산시라든가 계룡시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가격 뛰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 가격 호가를 나타낸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인근의 공인중개사 업소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국경제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 요진 YCT 84 같은 경우에 직전 거래가가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가가 지금 현재 7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룡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룡 더샵 아파트가 4억 3백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금 호가는 4억 8천만 원의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에 현진 에버빌 아파트가 2억 6,25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금 호가는 2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구미 같은 경우도 푸르지오 캐슬 A단지 같은 경우에 2억 8백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그래도 호가가 2억 3천만 원, 김천 같은 경우에 엠코타운 같은 경우도 3억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호가는 3억 4천으로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의 중흥 S클래스 3억 9천만 원에 직전 거래된 아파트의 호가가 4억 7천만 원,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도 KCC 스위치엔 아파트가 2억 9천만 원에 직전 거래됐던 것이 이제 호가는 3억 4천만 원에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타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이 호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외곽 지역들 중에 이제 강원도 같은 지역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에 따라서 규제 지역으로 서울부터 시작된 규제 지역들이 계속 추가 지정이 되면서 그 외의 지역들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똑같이 또 규제 지역을 계속 추가로 지정하면서 똑같은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서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보유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모든 세금에 대한 부분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전 지역들이 그냥 규제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큰 폭으로 오르게 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규제 지역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지금 많이 우리는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을 계속 지정하는 것만이 올바른 정책, 규제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아예 규제 지역을 다 풀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맞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풍선 효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택을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기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부는 투기 세력이고 일부는 실거주를 위한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아산이라든가 계룡시의 가격들이 낮았던 가격들이 갑자기 5천만 원, 1억씩 오르게 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전세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의 가격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이렇게 비규제 지역의 영향으로 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주택들을 매수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주택의 호가들이 올라가고 실거래가들이 갱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역시도 같이 이렇게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이러한 소형의 아파트들을 투자하게 됐을 때 이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부동산은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밀린 남은 규제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다, 중간 이상의 입지다 하는 지역들은 이미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지역들 중에도 괜찮은 지역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지역들을 풍선 효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거나 투자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가격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의 상승 랠리가 영원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자문을 구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실거주 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른 이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의 전세를 살았는데 이 4억의 전세를 산 게 8억,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투입해야 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실거주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오른 집을 사야 되느냐, 이랬을 때 저 같아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실거주 기반이 강하다면 주택을 매입하는 게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물량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의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들의 물량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전세도 그렇고 이러한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만 바이러스 사태나 경기 침체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IMF처럼 이런 충격이 강한 외부적인 요인이 오게 된다면 주택 가격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 1년, 뭐 2년 정도는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올라가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갭이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지금 너무나 많이 규제 지역들이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계룡이라든가 이런 저기 충남의 그 외곽 지역들, 뭐 강원도 같은 그런 외곽 지역들, 절대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금의 이제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지역들까지는 눈여겨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비규제 지역을 또 피해서 풍선 효과에 따라서 또 주택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의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너무나 외곽 지역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김포나 파주가 빠졌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랬습니다. 왜 김포가 빠졌을까? 파주까지는 왜 빠졌을까? 이 김포와 파주는 묶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대세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이제 깔리게 되면서 그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라고 하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이 착공이 됐고 파주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 A 노선에 있는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주에 있는 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지금도 무섭지만 그거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에서 빠진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많이 이전을 해서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괜찮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하고 비교하면 입지가 나쁘죠. 경기도권에서도
핵심적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입지가 나쁩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은 김포와 파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모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로 그때 당시에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서 풍선 효과에 따라서 김포라든가 파주에 주택을 실거주하거나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입지가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뭐 동두천까지 간다거나 뭐 제가 이런 지역들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지역에서 너무 지금 많이 외곽 지역으로 규제 지역이 바운더리가 넓어졌다. 이런 규제 지역을 내가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실거주 한 채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실거주 한 채를 내 상황에 맞는 입지가 좋은 곳에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곽 지역의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70% 활용해가지고 뭐 청약을 받거나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너무 외곽으로 빠져 있거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지역들까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면 검토하거나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를 계속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현 정권이 됐던 다음 정권이 뭐 이어갈던 가던 정권이 바뀌던 간에 이런 규제 지역들을 이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규제 지역은 이미 맥스로 해놨고 또 이제 이 규제 지역으로 인한 그 풍선 효과라든가 이거에 따른 나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역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순기능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현 정권에서 나오게 될지 다음 정권에서 나오게 될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나 풍선 효과에 따라서 너무 급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 중에 청약 가점이 60점, 2점, 3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잘 안 되죠. 요새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주택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외곽 지역을 살려고 하시거든요.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죠. 청약 가점이 60점이 넘는데 왜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삽니까? 핵심적인 입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가점을 늘리고 해가지고 이 청약을 잘 활용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당첨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가점이 낮게 된다면 아주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뭐 20점이다, 30점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에 있는 물량들을 지금 계속 소화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물량들까지 소화하기에는 입지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적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지역들 중에 지금 규제 지역들 중에 뭐 강원도라든가 많이 외곽지에서 가격의 상승 여력이 없지만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실거주를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행여라도 너무나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잡아야지, 이거라도 사야지, 이러한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1주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2주택, 3주택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취득세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8%, 3주택 12%예요. 만약 5억짜리 주택을 내가 뭐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3주택자라고 한다면 12%를 적용하게 되면 6천만 원입니다. 취득세가 12%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도 8%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되고 보유세나 종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을 뭐 청약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하던 매입을 하던 뭐 경매를 통해서 사시던 간에 이 1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좀 좋은 곳에 주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규제 지역들 중에 괜찮은 지역들을 선점해서 내가 1주택을 만들어야지 이런 외곽 지역에 너무 빠지는 것에 지금 오르는 집값에 떠밀려 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내가 매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제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의 규제 지역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리고 휩쓸려 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불분명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풍선 효과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급지까지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택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하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저는 확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변에 이제 흘러가는 이런 신문이나 뉴스 매체 기사들, 언론들, 그리고 카페 글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선동의 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는 김포가 규제 지역을 묶였으니 파주를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사야 됩니다. 파주가 묶였으니 이제 동두천을 사야 됩니다. 이제 천안이나 논산, 공주까지도 묶였으니까 이제 아산이라도 빨리 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풍선 효과가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풍선 효과의 끝은 있다는 거죠. 끝. 그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규제 지역들은 끝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풍선 효과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포가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살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신 분들. 그래서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또 파주가 살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가격이 많이 호가가 뛰어가지고 못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파주까지 묶이게 되면서 지금 다른 지역들이라도 빨리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 아마 매물이 있으면 계약금이라도 빨리 쏠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실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입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입지. 입지는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의 3도심인 직주 근접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곳에 근접하고 있으면 좋고,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외곽 지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하고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외곽지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군가는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편하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무주택자인데 청약을 계속 신청하지만은 안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비규제 지역이라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벗어나서 왜곡된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계속 오를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가격들은 또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갑니다. 입지가 가격을 수반하는 겁니다. 입지가 낮은 아파트의 가격들은 본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행여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이제 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러한 뉴스 기사나 언론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상 매체들에서도 이제 뭐 규제 지역 피한 지역은 여기다, 이제 이 지역이 대박 난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견, 그리고 제 생각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을 조언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풍선 효과에 따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좀 부정적으로 좀 주의하시고 보시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하고 했던 그런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전달해 드릴 거고, 제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